네, 함께 보는 갑방고 기출문제 시리즈 13번 9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굉장히 특이하게 주어진 게, 일단은 두 개가 트랙을 돈다라는 거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함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얘가 서로 누군가 빨라서 계속 돌다 보면 만나는 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함정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잘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트랙의 길이를 200으로 줬습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써먹긴 써먹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누가 빠르냐예요. 근데 얼핏 보면 지금 2분의 1의 t제곱 플러스 40t고요. 그 다음 50t거든. 이거 누가 빠를까요? 누가 빠르냐에 따라서 누가 100m 앞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속도를 이제 같은 거리에 도달했을 때 만나는 거니까 그걸로 식을 세워야 될 건데, 거속식 문제인 거죠. 근데 시간에 따라서 지금 보게 되면 2분의 1의 t제곱 플러스 40이네하고 50t하고 누가 빠를까요? 이거 사실은 어둠의 스킬이라기보다 여러분들이 미분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과 이동거리에 관련된 걸 미분하게 되면 속력에 대한 개념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 왼쪽 거를 미분해서 보면은, 미분을 할 때는 이걸 내려서 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t 플러스 4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보면 초기는 40인데 t가 지나갈수록 빨라지는 형태인, 가속되는 형태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t가 0일 땐 처음에 속도가 40으로 출발했다가 그 다음에 41, 42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얘는 50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초기 속력은 50이 빠른 것처럼 보이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왼쪽이 더 빨라지는. 그래서 이거는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거냐면 2분의 1의 t제곱 플러스 40t가 50t 플러스 100이라고 세우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출발하는 게 맞아요. 이게 첫 번째로 일단 이제 뭐 만난다 안 만난다를 따지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때는 100m를 따라잡으면 되는 거지만 한 바퀴를 돈 이후에는 그 다음에 더 따라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바퀴 당 몇 미터가 되죠? 200m가 되는 거죠. 그게 눈에 보입니까? 그거를 해석해서 풀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사실 사이드로 꼼수를 좀 써보자면, 꼼수요, 꼼수.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 그냥 참고로 보여주는 거예요. 참고로. 서술형은 이렇게 쓸 수 없어요. 자, 50분 동안 달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A가 달린 거리와 B가 달린 거리를 구분해보면 될 텐데요. B가 달린 거리는 2500이에요. 근데 그거를 200으로 나누면 얘가 12.5바퀴거든요. 그러니까 12.5바퀴를 50분 동안 도는 거예요. 근데 A를 보게 되면 거기다 50을 대입했을 때 2500 더하기 1250 더하기 2000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3250인 건데 3250을 200으로 나눠보면 16.25바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m 차이가 나지만 가속이 붙으니까 100m는 금방 따라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건 50분 뒤를 딱 보니까 A가 B에 대해서 3.75바퀴 더 많이 돌았습니다. 3.75바퀴 더 많이 돌았다는 건 추월을 3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추월 한 번 할 때마다 만나는 거 한번 누적되겠죠. 근데 처음 100m는 당연히 추월했지 않았을까? 그죠? 그래야만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4바퀴 이렇게 답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4바퀴가 답이에요. 근데 이거 조금 너무 좀 치사하죠. 이렇게 푸는 게 3바퀴라고 답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100m만 따라잡으면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어서 그게 약간 함정이 되는 그런 형태인 겁니다. 지금 이거는 3.75바퀴라는 건 200m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 100m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200으로 나눴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전공법으로 그래도 식으로 세워놓고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금 첫 번째 100m를 따라잡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한번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50분에 너무 가까우면 얘가 그 다음에 언제 또 만날지를 모르니까. 물론 뒤로 갈수록 가속이 붙어서 점점점 그 따라붙는 인터벌이 좁아지기는 하겠지만 50분이라는 게 생각보다 짧거든요. 잘 보세요. 얘를 2차 방정식으로 세워놓고 근을 풀어야 돼요. 그럼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0t 그리고 빼기 200이 되는 걸 알 수 있거든. 그죠? 는 0이겠죠. 양변에다 그냥 2를 곱하고 다 이항을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얘를 이제 근의 공식을 써보게 되면은 반이니까 4분의 d를 쓸게요. 그렇게 되면 1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의 제곱에다 200을 더 하게 돼 있으니까 30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루트 300이 10보다 크니까 시간은 음의 값을 가질 수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한 번 만나는 지점이 10 플러스 루트 300t인 거예요. 근데 루트 300이면은 15보다 크죠. 15가 225니까. 16, 17까지도 크니까 한 27분여 정도의 100m를 드디어 따라잡아가지고 한 번을 잡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 추가되는 거 없어요. 그럼 이거 남은 거 꼼수 여기서 썼던 거를 이제 어떻게 현실화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이걸 횟수 차원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2분의 2 t제곱에다가 40t를 놨고 지금 첫 번째 타이밍에서 만났던 거는 50t 플러스 100이었지만 얘가 200을 다 돌면은 추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돌 거냐면 200 곱하기 k라고 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200을 몇 번을 초월했느냐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났어요. 그럼 100m 따라잡아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50t 플러스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 100m 추월한 거에다가 200m를 더 추월해야 되니까 두 번째 시점에서는 얘가 50t 플러스 300이 돼야 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물론 이걸 노가다로 해가지고 50t 플러스 300, 500, 700, 900, 1200, 900, 1100, 1300, 1500 이렇게 다 넣어서 그거의 근에 해당하는 이 10 플러스 루트가 50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다 판별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K 문자로 둔 거예요. 그걸 한 방에 처리해 보려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식을 정리해서 보면은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0t 똑같아요. 마이너스 20t인데 여기서 바뀌죠. 얘가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400k가 돼요.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이 구해질 건데 이게 둘이 만나는 건데 몇 번 만난지 모르니까 k로 둔 거지. 그랬을 때 얘가 결국에 10 플러스 루트 지금 보면은 10에다가 제곱하고 300이죠. 200을 더해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400k 이렇게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50분 안에서만 되는 거죠. 지금 이건 시간에 대한 근으로 구하는 거니까. 그럼 양변을 없애버리면 300 더하기 400k의 루트로 벗겨냈을 때 얘가 1600 이하로는 들어와야 돼요. 그때만 만남이 허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깎아버리면 1300이 되니까 K가 3일 때밖에 안 됩니다. 배터리가 없다고 나오네요. K가 3일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 30이니까 3번 더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아까 100m 도달했을 때도 한 번 만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 누적하면 4번이 답이란 걸 알 수 있다 이거죠. 굉장히 신기한 문제죠.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사실 시간이 있으면 푸는 건데 아이디어를 떠올리기가 굉장히 시험 시간에는 어렵고 문제 자체는 재밌어요. 참신한데 이거를 객관식 문제가 뒤에 나올 때, 그러니까 뭐 다른 고등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편차가 심한 지역에 있는 갑방고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의 점수가 일반적인 점수보다는 좀 높지만 서술형처럼 무게감이 큰 문제보다는 객관식 문제에서 쇼부를 보게끔 그렇게 거기서 승부수를 띄우게끔 그런 형태의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쌤이 항상 얘기하지만 1번부터 한 7번에서 10번까지 문제를 쭉 풀고요. 앞뒤 보지 않고 한 10분만 딱 써요. 거기다가 그래놓고 나머지 40분들 중에서 한 20여 분 정도는 서술형에 최대한 녹여내고 답지를 다 쓴 다음 한 10분 15분밖에 안 남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객관식 문제를 덤벼서 찍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정답률이 높고 성공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정답을 찍을 때도 합리적인 걸 갖고 이런 꼼수처럼 찍을 수 있는 건 객관식 말고 없거든요. 근데 서술형은 답을 못 내면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도전하길 꺼려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서술형은 분명히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고려를 합니다. 힌트를 숨겨놔요. 그거를 파악하는 연습은 평상시 내신 대비 때 많이 할 거 아니야. 그걸 통해서 극복하셔야 된다고요. 되시겠나요? 오케이. 다음 10화차에서는 이제 드디어 이제 논술형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보다 무게감이 좀 쉽습니다. 한 문제 빼고요. 그 논술형 2번 문제는 좀 풀이가 길어질 수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꽤나 도전해봄직했었다. 내가 이걸 할걸. 그런 느낌 많이 올 겁니다. 네,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